네, 이번 주 마무리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수 앞을 볼 시간입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에게 대표님은 금요일입니다. 네, 저를 뵙는 날이 항상 한 주를 마감하는 그죠. 뜻깊은 시간. 예. 저도 너무 뜻깊고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잘 지내서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 복장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대표님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저보고 톳 오시냐고 하셨는데 네, 방송과는 좀 다르네요. 예, 자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내일 일장에도 오를까? 과연 어디일까? 저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이오주인데요. 재료가 넘실넘실 넘쳤고 특히 오늘 비만 키워드에서도 많이 집중을 하셨을 것 같고 또 바이오텍 쪽에 있어서도 많이 집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이오주가 그냥 물을 만난 것 같죠? 지금요. 벌써 이제 순환매로 이것저것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 근데 그 전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국내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뭔가 성과를 냈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장세 특징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를 하는 쪽들이 누굴까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네, 외국인 아니고 약간 내국인과 기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그래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종목들. 솔직히 이번에 실적 기대감이 높지는 않지만 실적보다 지금 약간 모멘텀 가지고 플레이해 보겠다라는 쪽들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바이오에도 봄이 온다. 라는 쪽에서 마봄, 바이오도 봄이 온다.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가 또 한 건 했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화이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포기, 우리는 성공.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시장에서 또 강하게 부각받으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한 모습들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성과를 냈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기술, 플랫폼 기술이 빅파마들이 와서 줄 서서 사간다, 기술하고 해간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금리입니다. 금리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모멘텀을 강화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미국의 생명보험법이죠. 생물보험법 이쪽 관련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는지 게다가 의약품 관세 관련된 쪽들도 좀 어느 정도 돼야 좀 불확실성이 좀 줄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대선 주자들이 또 요게 또 정책 테마 우리 바이오 자금 100조는 지난번 얘기죠. 얼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책 안에 바이오 정책에 대한 톤이 어떤지가 연류가 될 수 있고 지금 바이오의 봄, 바봄을 누리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금리부터 생보법 이슈 그리고 정책 기대까지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좀 추가 시세 후보군을 열어볼게요. 네. ABL 바이오와 SK 바이오팜인데요. SK 바이오팜은 대표님께서 쭉 강조해 주셨던 종목 같고 네. 최근에 핫했던 ABL 바이오도 연속 시세를 기대할 수 있나요? 네, 많이 올랐는데 안 빠져요. 네, 오늘도 좀 밀리나 싶었더니 바로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이번에 GSK로 나갔던 4조 1,000억짜리의 기술력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또 확장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왔을 땐 계속 기대감이 높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그렇다고 올라가는데 막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출렁출렁이 나오면서 매물 나온다 그러면 그때 공략해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ABL 바이오가 시총이 올랐다고 하지만 3조대 초반대입니다. 네, 비슷한 성과를 내는 다른 해외 기업들과 같이 비교해봤을 때 절대 그렇게 비싼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에 따른 변화들은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SK 바이오팜도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이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건 없는데 이미 지난 것 이미 갖고 있던 기술 가지고 이제 또 엑스코프리가 성과를 낸다. 그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입니다. 흐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계속 정책에 있어서 가는 쪽도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더라도 계속 가는 종목은 잘 갑니다. 이 가운데 금요일장인 오늘 플러스권에서 양대 시장은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현물 쪽에 있어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선물 쪽에서는 좀 들어오려는 시도는 보였죠. 다음 주 시장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장 마감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미 증시 대비해서 이 거래일 연속해서 훨씬 더 선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은 금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전략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양지수는 오늘 오후장 들어서도 오름폭을 잘 유지하면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을 훨씬 더 많이 키워서 마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80선 위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올라가면서 717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앞서 체크해 보셨듯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물 쪽에서는 자금 이탈입니다. 다만 그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942억 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매수 우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는 어제는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담았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은 아주 소폭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보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IT 투톱은 좀 엇갈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리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끝이 난 걸 보면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감이 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 한미반도체가 어제도 5% 넘게 강세로 마감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7%대 강세로 끝났고요. HPSP부터 DB하이텍,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이외에도 IT 부품주,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같이 오늘 상승불이 켜진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어제도 좀 갈리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셀사들도 일단 좀 쉬어갔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LNF까지 모두 다 내려갔고 포스코 퓨처엠은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곧 다가오는 암학회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기술 수출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비만 치료제 쪽이 일라이릴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좀 쉬어갔고요. 알테오젠이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외에도 삼천당 제약과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도 올라갔고요. 오늘은 휴젤과 클래시스는 소폭 내려갔지만 파마리서치는 올라가는 등 살짝 미용기기 안에서는 종목별로 희비도 갈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 쪽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해운주가 또 강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중국의 선박을 제재한다라는 부분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HMM도 0.4% 정도 올라갔고요. 물류 관련주에서 현대글로비스도 5%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게임 엔터 쪽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도 강세가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력설비 안에서는 대표주가 엇갈리는 흐름 가져갔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2%가 넘게 올라간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원전주가 좋았습니다.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관세 영향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슈도 나오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6%대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제주은행이 준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분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 13%대 급등으로 마감됐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정치 인맥주, 정책주들이 대거 올라왔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그래도 좀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위 차지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융당국에서 유상증자 쪽에 제재를 좀 가하면서 오늘도 1.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순위권에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현대차 오늘 3%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됐고 조선주 안에서는 다소 흐름이 엇갈렸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인맥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여야 공통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원격 진료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성정보가 오늘 제일 강했죠. 24%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됐고요. 콘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가운데 오늘 미스터블루는 6% 정도 차익 실현도 물량도 나오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외에 거래대금 상위 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있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는 거 체크해보면 온코크로스 최근에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인성정보도 볼 수가 있겠고 앞서 얘기해드렸던 비만 치료 관련 이슈 속에서 팩트론도 11%대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끝이 났네요. 사실상 오늘 시총 큰 종목 가운데서 이제 한미반도체의 급등이 좀 눈에 띄기는 했는데 계속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의 물밑 봉합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22일에 또 IR 있다고 하니까 근데 또 22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또 빅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의 이벤트 일정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다음엔 우리 그럼 뭐 봐야 할까 참 고민되는 시장인데요. 바로 열어볼게요. 대표님, 네? 방산주 맞아요? 그냥 특징주 개념 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네, 그런 쪽에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86만 2천 원, 86만 원. 저희가 주식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100만 원대인 줄 알았더니 또 탄생하겠네요. 예. 이렇게 가게 되면. 네. 거기다가 삼양식품까지 가주면은 거의 3파전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호재도 많았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대선 주자들의 네. 또 K 방산에 대한 여러 가지 육성 의지가 다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강하다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83만 원대는 좀 저항이네요. 네,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조금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 쪽은 어제는 또 현대로템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면서 계속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은 여전히 아직은 꺼지지 않겠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밀리게 되면은 또 사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분위기가 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국내 방산주를 보는 것보다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유럽의 방산주입니다. 유럽의 방산주가 올라가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움직였던 측면이 높기 때문에 그중에 유럽의 또 라인메탈, 독일의 라인메탈의 주가 또 어제인가 그저께 또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 봐가시면서 같이 비교해 가게 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만의 흐름이 아니다. 다 같이 연결돼서 움직인다는 것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갑니다. 여러 가지 유중 이슈가 있지만 갈 종목은 계속 간다라는 거죠. 수급 쏠림도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방산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을까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토픽 종목 열어봅니다. 와, i3 시스템입니다. 네, i 3명입니다. 네, i3 애국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i3 시스템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일단 방산주들은 강한데 중형주급의 종목들은 못 올라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집중이 돼 있고 그러면 다음은 이쪽에서는 좀 덜 올라온 게 있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특징은 저거에서는 영상 센서 그리고 또 엑스레이 영상 센서가 엑스레이나 우리가 눈에서 보지 못하는 빛들이죠. 이걸 가지고 또 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군인들이 빨간 빛 이렇게 나오고 네네네. 그래서 총 들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다 그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국방이나 또 의료 우주항공까지 여러 가지 쓸 확대가 더 많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오늘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연장되는 얘기가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약간 좀 올해 하반기 쪽으로까지 연관되는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좀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일단 증설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이상 없다. 왜 증설하느냐? 쓸 일이 많으니까. 수주가 많으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직접 고점대 부근이 7만 원대 목표가로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4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투자 효과에 있어서도 기대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7만 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i3 시스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추가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시간에 아스테라시스 미용 의료기기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즘에 예뻐지는 주가들 너무 예뻐지는 종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잘 갔었고 근데 좀 시원하게 가는지 못하고 좀 막힙니다. 막히는 모습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수익권이시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 눌림목이 더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그걸 가지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말판을 삼아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대감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중 조절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대 체크해 주셨고요. 흐름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장이 휴장이라는 점까지 같이 전달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